안녕하세요, 유나입니다. 유산균 대부분 섭취하고 계시죠? 제 여러 영상에서 제가 아침 공복에 유산균을 먹는 패턴 때문에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더 늦지 않고 일단 영상을 찍었어요. 일단 유산균을 꼭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면역세포의 80%가량이 장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이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그래서 장 환경만 개선돼도 피부가 같이 개선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.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면역이 주 관심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, 유산균이 어떤 제품인지도 뭐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섭취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의 결과가 달라지는 게 유산균이거든요.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같이 체크해 볼게요. 자, 먼저 유산균 섭취 시간. 아침 공복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요. 뭐 위장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식간이나 식후에 드셔도 좋아요. 만약 저처럼 공복 섭취가 습관이 돼서 이게 편하다 하는 분들은 꼭 물을 앞뒤로 충분히 마셔주세요. 공복 시에 생길 수 있는 이 위산의 영향을 덜 받게 해서 유산균의 효과를 높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때 프리바이오틱스 음식, 뭐 사과나 견과류 같은 걸 같이 드시면 이 유산균의 시너지를 올릴 수 있고, 그래서 제가 모닝 루틴에서 미지근한 물을 먼저 먹고 유산균과 그리고 사과를 같이 먹는 장면을 보여드렸잖아요. 근데 아침 공복에만 먹는 걸 기억하시더라고요. 혹시나 프리바이오틱스, 프로바이오틱스 차이점 알고 계시죠? 프로가 유익균, 우리 먹는 유산균이나 뭐 요거트 같은, 그리고 프리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, 뭐 올리고당이나 과일 같은 거. 제가 처음 뷰스터 출시할 때 이 프로, 프리 이 부분이 많이 인식이 안 되었을 때라 진짜 많이 설명드렸죠. 그리고 두 번째, 유산균 구입할 때 몇 마리인지 보통 숫자가 높은 걸 많이 보시죠. 꼭 그 효소 역가 수치처럼 숫자 위주로 광고를 하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뭐 숫자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우리 몸속 세균수가 100조 정도 된대요. 그러니 유산균을 뭐 100억 마리를 섭취를 해도 그 기준으로는 미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, 미량이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숫자가 높은 유산균을 찾는 것도 맞긴 해요. 그러나 전문가들은 100억 마리 이상은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죠.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화장실 더 잘 간다? 라고 생각을 하는데, 양이 무조건 많아진다고 그 기능을 더 발휘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. 오히려 가스 발생으로 복통이 유발되거나. 그래서 세 번째죠. 숫자보단 종류를 보고 사야. 유산균이 하나가 아니에요. 유산균 종류가 정말 많고 또 각 효과도 조금씩 다 달라요. 인터넷에만 유산균 종류 이렇게 쳐도 정말 다양한 종류와 효능이 나오거든요. 내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해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효능의 유산균 종류가 뭔지, 그래서 그 유산균 종류가 들어간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맞고요.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종류도 종류인데 코팅력이 좋은 제품인지. 보통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할 때 이 위산이나 담즙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내가 먹은 유산균이 얼마나 장 내에 잘 도착해서 정착을 시키는지가 관건. 그래서 종류도 중요하지만 코팅 유무도 잘 봐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네 번째, 비싼 게 좋은 건 아니에요. 이건 효소 때랑도 답은 같아요. 제품 가격은 뭐 균수나 종류, 뭐 브랜드 밸류 이런 거에 따라 점점 올라가는데, 가령 그 비싼 균이 있어요. 그 균 종류가 저에겐 딱히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설명대로 나한테 필요한 균 종류가 뭔지, 그 동일 균이 함유된 제품 중에 비싼 게 있고 저가가 있어요. 저가를 섭취하셔도 무방합니다. 물론 얘가 코팅 때문에 좀 더 비싸. 그럼 얘로 가야겠죠. 근데 굳이 뭔가 컨셉 성분이나 브랜드 밸류나 이런 것 때문에 꼭 비싼 걸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드리는 추천 방법은 뭐 숫자가 높고 비싼 걸 기준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 일단 내게 필요한 유산균 종류의 무난한 가격대의 제품을 먼저 섭취를 하시고, 플러스 프리바이오틱스로 내가 섭취한 이 유산균의 수를 증식시키는 것. 그냥 줄임말로 할게요. 프리가 프로의 먹이 역할을 해서 단순히 프로가 안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균수를 증식시킨다는 효과는 이미 입증된 상태거든요. 대표적인 게 프락토 올리고당이고, 그래서 몇 년 전 미백주스 영상 때부터 제가 요거트에 프락토 올리고당을 넣어서 먹는 레시피를 알려드렸고, 그땐 올리고당을 넣어 먹는 것조차 생소하게 반응하던 시절이라, 그래서 제가 그나마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좀 쉽게 구입하셔야 만들어 드시니까 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종류 위주로 선별해서 제품을 보여드렸었는데, 사실 올리고당 원산지가 필수 표기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제품을 만든 건 한국이어도 원료가 중국산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이후엔 올리고당 어떤 거
거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차라리 유기농을 사라고 추천드리고, 올리고당 원료가 유산균 효과에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미백주스 만들 때도 미백주스를 유나뷰스터라는 이 제품화를 시켰잖아요. 이 제품으로 만들 때도 올리고당 퀄리티에 정말 많이 집착을 한 거예요. 오죽하면 올리고당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또 뷰스터 2를 만든 거잖아요. 그럼 여기서 유산균도 PR 궁합이 있어요. 영양제 웬만한 것들하고는 다 잘 맞는데 유익균이 산에 좀 약하다 보니까 비타민과는 좀 시간차 두고 드시는 게 좋고요. 그렇게 따지면 플러스 뜨거운 물하고 드시는 것도 피하세요. 유산균 드시고 뭐 티나 이렇게 뜨거운 무언가를 이렇게 음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유익균이 산에도 약하지만 높은 온도에도 약해요. 반대로 이 약을 먹었을 땐 또 꼭 유산균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. 생각보다 뭐 피부과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먹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근데 이 항생제가 유해균을 죽여주긴 하는데 유익균까지 다 죽여서 유산균을 꼭 추가로 섭취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항생제 장기 복용하는 분들 중에 유산균 안 드시고 그냥 약만 드시다가 변비 오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. 변비약, 지사제 복용 때도 마찬가지. 변비약은 유산균, 유익균까지 다 배출해버리고, 반대로 지사제는 유해균도 배출이 돼야 되는데 또 배출을 못하게 안에 있게 하기 때문에 이 장 환경이 좋지 못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항생제, 변비약, 지사제 이런 것들을 먹어줄 땐 유산균을 꼭 같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, 대신 4시간에서 6시간 시간차를 꼭 두고 유산균을 섭취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유산균 효과를 잘 못 봐요. 영양제를 굳이 먹지 않고 식품에서 권장량을 다 섭취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죠. 근데 가령 뭐 유산균이나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하루 권장량을 음식에서 섭취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. 그나마 유산균은 요즘 요거트에 균수가 높은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나마 요거트로 대체가 좀 가능한데, 오메가3는 영양제를 추가로 드시는 게 좋고요. 가장 많이 드시는 오메가3가 어류에서 추출한 오일인데, 그러다 보니 중금속 걱정이 좀 많이 된다고 하시는데, 저도 중금속 걱정이 싫고 식물성으로 섭취하고 싶어서 100% 비건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영양제가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서 너무 많이 기다리시고 많이 물어보시는데, 아무튼 요 중간 소식은 제가 인스타에서라도 중간중간 알려드릴게요. 항상 잠푹 주무시고 면역력 잘 챙기시고 유산균의 활발한 활동이 또 수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유산균의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길 바라며,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. 안녕.